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모스크바 대학에서 처음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는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에게 외교적 관례로 수여하는 학위라고 한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 시절 이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가져간 모자와 가운을 입고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 모스크바 대학은 원래 학위 수여 시 모자와 가운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두 전임자의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자신의 학력에 떳떳했기에 굳이 국내의 격식에 구애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의 학력을 끄집어내 공격한 건 소위 엘리트 대학을 나온 정치인들이었다. 2001년 2월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언론과의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어린애 같은 얘기죠. 대권을 의식해 좀 튀어보려고 그런 발언을 한 것 아닌가요?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심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평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보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을 폄하하는 최병렬 씨의 발언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후에 최병렬은 조순영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함께 노무현 탄핵의 투톱으로 활약하게 된다. 물론 노무현을 탄핵한 사유가 학벌이 달려서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조순영과 최병렬이 노무현 탄핵의 중심에 섰던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고졸 학력으로 판사를 임직한 경험이 있는 대통령에게 서울대 법대 출신 정치인이 탄핵이란 폭탄을 안겨준 이면엔 아무런 사심도 없다는 데 대해 과연 모든 국민이 동의할까? 아직도 대학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의 60%가 이미 대학을 나온 국민. 고등학교 나온 대통령도 자수성가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대 없애자 등 그런 것이더라. 국민의 지식과 학력 수준도 대졸자가 60%이니 다음 대통령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인간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이 싫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노무현을 대한 것이 그의 정적들만은 아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학력 때문에 노무현을 무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특히 학생운동 출신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만일 노무현 씨가 일정 정도 수준의 대학을 다녔고 거기서 민주화운동, 학생운동과 일정 정도의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운동권도 주류다, 오만이다. 지역주의와 학벌주의에 정치 구호가 아니라 진지한 정열로 맞섰다는 점에서 노무현은 확실히 특이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노무현은 더욱 큰 정열로 주류 언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노무현과 주류 언론 사이의 싸움은 1991년 주간조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시작됐다. 노사분규에 끼어들어 노사 쌍방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노 의원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정가에 파다하게 나돌아. 형 건평씨의 부동산 투기에는 노 의원 상당액 지원하기도.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허들떴는 것을 반응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 국유화, 과거에도 생각해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느 언론사를 대통령이 폐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견해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언론이 국가 권력이냐, 시장 권력이냐, 시민 권력이냐,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딥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에는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해요. 권력과 권력 대안과 결탁해서 권력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부정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선수가 아닙니다. 특권과 유착의 고리는 완전히 끊자. 적어도 정치 권력 내지 정부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언론이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는 계속해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언론과의 싸움은, 그것도 주류 언론을 상대해야 하는 그의 싸움은 정치인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지만 노무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이다.